글로벌 전략가들 시간입니다. S&P 500과 나스닥이 사상 최고가 흐름을 나타내면서 조금은 엇갈린 시각들에 대해서 궁금증이 늘어나실 겁니다. 오늘은 현지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오기석의 오픈소스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의 오기석 법인장님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인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입니다. 7월에 상수는 항상 뉴욕 증시가 좀 좋다라는 그 보고 통계가 있더라고요. 1일부터 10일까지, 그 구체적으로는 그때는 뉴욕 증시가 좋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정말 본격적인 서머 랠리가 시작되는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나요? 네, 사실 올해 지금 시장 방향성 관련해서 긍정적인 전망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통계치들로 좀 그거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그 7월 주식 같은 경우는 2014년 이후로만 보면 7월 한 달 동안은 사실 거의 매번 올랐던 그런 경험들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또 올해 상반기가 또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까? 상반기가 MSCI 월드 기준으로 12% 이상 올랐던 그런 구간들에서는 하반기의 경우도 사실 한 8에서 10% 가까이 상승한다는 그런 통계들을 사실 찾아볼 수가 있고요. 사실 이것과 별도로 최근에 그 다양한 리서치 하우스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나온 리포트들을 보면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캐피탈 이코노믹스 같은 경우는 AI 열풍으로 인해서 이제 S&P 지수가 내년에는 7,000포인트까지 갈 거다. 라는 이야기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팩색 같은 이제 데이터 벤더들을 보더라도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향후 앞으로 12개월 그 포워드 루킹 EPS를 봤을 때 다양한 기업들의 지금 EPS들을 애널리스트들이 상향 재조정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시장의 모멘텀이 살아있다. 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이런 모멘텀 팩터들 같은 경우는 올해 시장을 가장 강하게 견인하는 팩터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최근에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도 다시 오늘 굉장히 크게 상승하기도 했었었고, 그리고 또 테슬라 같은 종목들에서도 지금 좋은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타나는 그런 구간이기도 합니다. 다만 여전히 일부 이제 리서치들에서는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보는 그런 경향들도 있는데 BCA 리서치 같은 경우들이 대표적이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미국 경기 침체가 이제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S&P 500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30% 가까이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나오는데 거기는 약간 좀 그 세부적인 조건이 붙이는 게 그 올해 4분기라든지 내년 1분기 정도 이제 미국 경기가 침체가 발생하면 거기서 나타나는 소비 위축으로 인해서 미국 주가가 빠질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러한 이제 주가 약세에 대한 전망들은 현재로서 봤을 때 시장에서는 좀 소수 의견에 가깝습니다. 그 여전히 지금 시장을 둘러싼 이제 미국의 대선 관련한 불확실성. 최근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올라가면서 시장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좀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이제 정치적인 이제 리스크들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일부 변동성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전반적인 데이터들을 봤을 때는 올해 하반기 특히 7월은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S&P 500 지수 오늘은 5,500선 종가에 안착한 또 의미 있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S&P 500 지금 7,000포인트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 근거로 지금 12개월 EPS 상향 조정되고 있는 부분들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근거를 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수 의견들의 좀 부정적인 의견들까지도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 지금 미증시에 힘을 같이 실어주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적정한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오늘 미국에서 발표된 데이터 발표 후에 위험 자산이 움직였고 투자 심리가 개선됐습니다. 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 분석을 좀 주시도록 하죠. 네, 오늘 이제 파월 의장의 이제 발표가 있었었는데, 네. 사실 그 발표 내용만 보면 그렇게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여전히 지금 인플레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완화적이다라고 했지만,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까지는 아직은 충분치 않다라는 발언들, 사실 지난 몇 달간 계속 들어왔던 발언들과 좀 비슷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이번 9월 달
약 한 75% 이상의 확률로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두 번째 금리 인하는 올 12월 같은 경우는 가장 굉장히 높은 확률로 지금 두 번째,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두 단계니까 0.5%죠. 50 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그 숫자만 보면 지난 한 서너 달 전과 봤을 때 크게 차이는 없지만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9월까지라고 보면 남은 시간이 한 두 달 정도 남아 있는데 첫 번째 금리 인하까지 가는 그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 시장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고 또 그리고 인플레 그 완화 관련한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도 조금 더 긍정적인 뉘앙스들을 조금 더 이제 찾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파월 의장의 발언이 뭐 크게 바뀌었다라고 평가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 현재로서는 인플레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국면에 좀 긍정 평가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일부 지금 사실 미국의 뭐 고용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이제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본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금리가 인플레이션이 내려갈 가능성을 조금은 더 그 가능성을 두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간밤에 노동시장의 냉각을 보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줬는데요. 오늘 쏟아져 나온 좀 지표들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좀 살펴주실까요? 네, 사실 최근에 나온 지표들이 여러 가지로 좀 분석이 되는데 지금 뭐 5월의 구인 건수 같은 경우는 이제 잡 오프닝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난달보다 좀 올랐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구인 건수가 줄어들어야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좀 줄어든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뭐 반대로 움직였던 상태이고 다만 이제 최근에 고용시장 관련해서도 상반된 데이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최근에 이제 ISM 지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생각보다는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는 기업 활동이 좀 위축된다라는 평가들도 있는 상태여서 뭐 데이터 자체가 아직 한 방향으로 완전히 지금 경기 위축까지 들어간다라고 보기는 쉽지 않지만 전반적인 방향성 자체가 뭐 작년 후반 그리고 올해 상반기 초반에 있었던 뭐 일각에서 나왔던 골디락스와 같은 그런 강력한 경기 개선에 대한 그런 모습들은 사라져 나간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올라간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제 내일 나올 지표인데 이제 휴장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나왔고요. 먼저 나왔고요. ADP 고용과 ISM 지표 살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시장에 구체적으로 시장의 방향성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그동안 의문을 품었던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이 다시 좀 불이 지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어제 인도량을 발표했는데 물론 뭐 절대적인 숫자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세를 나타냈지만 워낙 눈높이가 낮았기 때문에 눈높이보다는 좀 나은 수준이 나왔습니다. 테슬라뿐 아니라 도요타 그리고 현대차 GM까지 전기차 그 매출이 호조를 거뒀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좀 방향성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좀 체크해 주시죠.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전반적인 최종적인 탑라인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부터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사실 세부적으로 보면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투싼 같은 SUV가 미국에서 굉장히 좀 인기가 있으면서 미국에서 역대 최다 실적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금 3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금 이제 차지하고 4위와의 생산량 대수를 굉장히 벌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최근 현대차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국내 투자자들 입장에서 좀 아픈 손가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가가 워낙 많이 하락했었고 그리고 사실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있었었고 근데 그런 사이에 여전히 조금 견조한 이제 인도량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이제 재조명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팩터들 중에서 최근에 이제 트럼프와 이제 바이든 대통령, 그러니까 전현 대통령의 이제 TV 토론 이후에
또 센티먼트가 한번 바뀌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평가를 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이제 TV 대선 토론, 미국 대선 토론에서 생각보다 아쉬운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트럼프의 이제 당선 확률이 지금 현재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입자 관세에 대한 굉장히 큰 이제 그 상승을 지금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동시에는 지금 전기차에 부과되는 그 친환경 보조금 에 대한 삭감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투자자를 보는 거는 보조금 삭감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테슬라처럼 지금 충분한 생산량이 있는 기업들은 가격적인 경쟁력을 당연히 유지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테슬라 입장에서 가장 큰 경쟁자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중국 내 그 전기차 생산 업체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한 단계 조금 더 보호를 받는 그런 이제 그 국면이 올 수도 있다라고 지금 투자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주가에 굉장히 크게도 반영이 됐었고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아직 날짜가 결정된 건 아니지만 로보택시 관련한 이제 발표가 조만간 있을 것이다라는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있는 상태여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의 모멘텀 살아있는 국면에서 호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테슬라는 8월 8일이 이제 참 주목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봐야 되겠네요. 지금 법 회장님께서는 하반기 방향성을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신 바 있는데 하반기에 그 전략과 함께 좀 AI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도 같이 짚어주시죠. 네, 저희 AI 전략 관련해서 뭐 크게 보면은 시장의 하반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데이터들 같은 경우 투자들 불안감이 있겠지만 여전히 견조한 상승을 노리고 있고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면 저희 이제 AI로 운영된 ETF 중 AMOM이라는 ETF가 있는데 올 상반기에 뭐 다우존스라든 S&P 아니면 나스닥까지도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아웃퍼폼을 보이고 있어요. 여기서 현재 지금 탑픽으로 꼽는 종목이 엔비디아 를 현재 탑픽으로 꼽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종목들은 비중을 좀 줄이고 있고요. 엔비디아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현재 이번 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탄탄한 수요 그리고 펀더멘탈도 있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매력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효하게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추가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크래프트 테크놀로지 오기석 법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의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오늘 국내 투자도 크게 이익 거두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글로벌 식스는 내일 이 시간 뵐게요. 고맙습니다.